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있어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죠. 간호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는 이유는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사회 사회 일환으로 가정 방문 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의료진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나 치료해 줍니다. 뭐가 좋아요? 거동이 불편해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익숙한 환경에서 받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 할머니인데 아들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은 자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로 간다고 하면은 가족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또 그 환자의 건강만 관리 관찰할 수 있지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건강관리실에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니까 이 직원들,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겠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혈액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기는 뭐든지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5년마다입니다. 5년도 금방 가요. 대통령도 5년마다 뽑잖아요. 혈액,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건강법 모두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외워야겠죠? 구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9실삼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혈액관리 정기평가, 혈평2. 혈액관리는 정기평가가 2년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겠죠. 요번에 혈평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재가 있어요. 혈액제재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구장판이다 이렇게 제가 또 초성을 땄습니다. 혈액제재라는 거는요. 전혈, 전체 피 우리 얼마 뽑을 수 있어요? 원래 400ml 뽑을 수 있는데 10% 추가해서 440까지 전혈을 뽑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또 따로 나왔었고 농축된 적혈구요. 또 신선 동결 혈장. 우리 화상 환자 혈장 수혈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동결 혈장. 이 동결이 얼렸다 이 말인가요? 신선 동결 혈장. 이거 따로 혈액제재 뽑았다가 화상 환자한테 혈장 수혈할 수 있잖아요. 또 농축 혈소판.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 혈소판 놓으면 혈액 응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혈액 제재를 준비해 놓습니다. 혈색소나 백혈구는 혈액 제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색소랑 백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들이 다 혈액 제재라는 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고령자. 나이 먹었다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진 않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80세야. 근데 자식이 정신질환자야.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될 수 있다. 부양 의무자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의료인의 결격 사유랑 달라요. 외우기 어려우시죠? 제가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정신질환자면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이죠. 피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가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까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복권된 사람 제외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권이 로또예요? 회복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파산자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뭐 동생이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호 의무자 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정신질환자 상태로 소송 중인 사람이 정신질환자 이
금전 갈취할 목적으로 보호 의무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소송 중인 사람의 배우자, 부부는 똑같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자, 본인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에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아도 의료인은 가능해요. 의료인이 병원 차렸는데 망해가지고 파산됐는데 또 다른 병원 차려서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죠? 그리고 간호사예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아닙니까? 조산사도 간호사니까 의료인은 그냥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파산됐다고 해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예요. 의료인이죠. 아, 파산 선고했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의료인 자격증 박탈하면 되겠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더 못 벌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이거는 정신질환자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령자야. 파산 선고는 옛날에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복권 됐어. 이제는 돈 벌 수 있어. 돈이 좀 있어. 이런 사람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어떤 사업이 있냐 그랬어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쫙 볼게요. 가볍게만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본 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냐?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한다. 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하면은 충치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구강에 관련된 거지. 이게 뭐랑 관련된 거겠어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건 한마디로 대상자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죠. 사업장은 회사원이 있죠. 다 대상자를 분류한 겁니다. 노인,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임산부, 영유아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도 한다. 이 대상자들한테 다 보건 사업 교육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구강 보건 사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대충 찍을 수가 있어요. 백내장 수술했어. 한 달간은 수면할 때 눈을 비비지 말아라.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했어. 그 수술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합니다. 그래야 이 압력을 받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구 운동조차도 피한다. 최소화한다. 다 맞는 말이겠어요. 귀가 아파. 귀가 아팠을 때 어느 쪽으로 눕습니까? 아픈 쪽은 바닥에 대지 않아요. 아픈 쪽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술한 쪽이 위죠. 수술한 쪽이 아픈 쪽이죠. 귀 수술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요. 근데 귀에서 농이 나와, 고름이 나와. 그랬을 때는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해야 바닥으로 이 고름이 흘러내리지. 위로 하면은 막 그 위에서 이게 다 줄줄줄 다 밑으로 다 오염이 되니까요. 구강 체온을 재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할게요. 그러나요? 10분 후에 측정할게요. 이러나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30분 후에 측정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거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죠. 환자를 이동 침대로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자세는요. 일단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혔어요. 양다리를 벌리죠. 벌린다는 것은 기저면을 넓힌다는 얘기죠.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 앞뒤로 벌리든 기저면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치지 않으면서 힘을 덜 쓰는 자세이다 해서 요양보사에서도 맨날 나오고 간호조무사에도 2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 진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임종에 5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감정이 어떤 감정이 와요? 부분협, 우수.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분노가 차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러다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 벚꽃까지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울해요. 이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이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는다. 무언증,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우울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임종의 5단계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것은 임종 단계에서 뭐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말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울이죠. 자포자기한다? 수용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뭐예요? 하수족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누워있어요. 그럼 발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쭉 펴있죠? 어느 순간은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씁니다. 발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꺾여지도록요. 그럼 여러분 골반이 뻗어지지 않게 허벅지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대전자 두루마리였어요. 이거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 램프로 치료할 때 주의사항은요. 피부를 몇 분마다 볼까요? 5분마다 보래요. 자주 보래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회원부 열 램프 한다고 하면은 배행아이겠죠. 지역사회 간호에 목표가 있어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죠. 간호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는 이유는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사회 사회 일환으로 가정 방문 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의료진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나 치료해 줍니다. 뭐가 좋아요? 거동이 불편해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익숙한 환경에서 받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 할머니인데 아들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은 자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로 간다고 하면은 가족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또 그 환자의 건강만 관리 관찰할 수 있지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건강관리실에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니까 이 직원들,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겠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혈액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기는 뭐든지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5년마다입니다. 5년도 금방 가요. 대통령도 5년마다 뽑잖아요. 혈액,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건강법 모두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외워야겠죠? 구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구실삼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혈액관리 정기평가, 혈평2. 혈액관리는 정기평가가 2년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겠죠? 요번에 혈평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재가 있어요. 혈액제재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구장판이다 이렇게 제가 또 초성을 땄습니다. 혈액제재라는 거는요. 전혈, 전체 피 우리 얼마 뽑을 수 있어요? 원래 400ml 뽑을 수 있는데 10% 추가해서 440까지 전혈을 뽑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또 따로 나왔었고 농축된 적혈구요. 또 신선 동결 혈장. 우리 화상 환자 혈장 수혈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동결 혈장. 이 동결이 얼렸다 이 말인가요? 신선 동결 혈장. 이거 따로 혈액제재 뽑았다가 화상 환자한테 혈장 수혈할 수 있잖아요. 또 농축 혈소판.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 혈소판 놓으면 혈액 응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혈액 제재를 준비해 놓습니다. 혈색소나 백혈구는 혈액 제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색소랑 백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들이 다 혈액 제재라는 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고령자. 나이 먹었다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진 않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80세야. 근데 자식이 정신질환자야.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될 수 있다. 부양 의무자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의료인의 결격 사유랑 달라요. 외우기 어려우시죠? 제가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정신질환자면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이죠. 피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PP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가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까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복권된 사람 제외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권이 로또예요? 회복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파산자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뭐 동생 있고 자식 있다고 한다면은 보호의무자 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정신질환자 상태로 소송 중인 사람. 소송 중인 사람이 정신질환자 이 금전 갈취할 목적으로 보호의무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소송 중인 사람의 배우자, 부부는 똑같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누구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자, 본인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에요. 누구의 보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보호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 되지 않아도 의료인은 가능해요. 의료인이 병원 차렸는데 망해가지고 파산됐는데 또 다른 병원 차려서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죠? 그리고 간호사예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아닙니까? 조산사도 간호사니까 의료인은 그냥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파산됐다고 해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예요. 의료인이죠. 아, 파산 선고했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의료인 자격증 박탈하면 되겠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더 못 벌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이거는 정신질환자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령자야. 파산 선고는 옛날에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복권 됐어. 이제는 돈 벌 수 있어. 돈이 좀 있어. 이런 사람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어떤 사업이 있냐 그랬어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쫙 볼게요. 가볍게만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본 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냐.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한다. 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하면은 충치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구강에 관련된 거지. 이게 뭐랑 관련된 거겠어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건 한마디로 대상자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죠. 사업장은 회사원이 있죠. 다 대상자를 분류한 겁니다. 노인,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임산부, 영유아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도 한다. 이 대상자들한테 다 보건사업 교육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구강보건사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대충 찍을 수가 있어요. 백내장 수술했어. 한 달간은 수면할 때 눈을 비비지 말아라.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했어. 그 수술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합니다. 그래야 이 압력을 받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구 운동조차도 피한다. 최소화한다. 다 맞는 말이겠어요. 귀가 아파. 귀가 아팠을 때 어느 쪽으로 눕습니까? 아픈 쪽은 바닥에 대지 않아요. 아픈 쪽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위, 수술한 쪽이 위죠. 수술한 쪽이 아픈 쪽이죠. 귀 수술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요. 근데 귀에서 농이 나와, 고름이 나와. 그랬을 때는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해야 바닥으로 이 고름이 흘러내리지. 위로 하면은 막 그 위에서 이게 다 줄줄줄 다 밑으로 다 오염이 되니까요. 구강 체온을 재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할게요. 그러나요? 10분 후에 측정할게요. 이러나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30분 후에 측정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거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죠. 환자를 이동 침대로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자세는요. 일단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혔어요. 양다리를 벌리죠. 벌린다는 것은 기저면을 넓힌다는 얘기죠.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 앞뒤로 벌리든 기저면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치지 않으면서 힘을 덜 쓰는 자세이다 해서 요양보사에서도 맨날 나오고 간호조무사에도 2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 진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임종에 5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감정이 어떤 감정이 와요? 부분협, 우수.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분노가 차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러다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 벚꽃까지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울해요. 이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이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는다, 무언증,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우울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임종의 5단계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것은 임종 단계에서 뭐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말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울이죠. 자포자기한다? 수용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뭐예요? 하수족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누워있어요. 그럼 발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쭉 펴있죠? 어느 순간은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씁니다. 발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꺾여지도록요. 그럼 여러분, 골반이 뻗어지지 않게 허벅지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대전자 두루마리였어요. 이거 2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 램프로 치료할 때 주의사항은요, 피부를 몇 분마다 볼까요? 5분마다 보래요. 자주 보래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회원부 열 램프 한다고 하면은 배행아이겠죠. 지역사회 간호에 목표가 있어요. 가족에게 건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고기 한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죠. 간호의 목표는 결국 스스로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를 따로 격리하는 이유는요,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방문 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의료진이 와가지고 방문해서 나 치료해 줍니다. 뭐가 좋아요? 거동이 불편해도 이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익숙한 환경에서 받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우리 집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 할머니인데 아들이 있어. 도와줄 수 있겠죠? 사람은 자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로 간다고 하면은 가족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또 그 환자의 건강만 관리 관찰할 수 있지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 건강관리실에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니까 이 직원들, 간호사의 시간과 비용 소모가 적겠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다. 혈액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기는 뭐든지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은 5년마다입니다. 5년도 금방 가요. 대통령도 5년마다 뽑잖아요. 혈액, 감염병, 정신건강증진법, 구강건강법 모두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외워야겠죠? 9실삼, 구강, 실태조사는 3년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9실삼을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혈액관리 정기평가, 혈평2. 혈액관리는 정기평가가 2년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암기하셔야겠죠? 요번에 혈평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재가 있어요. 혈액제재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전구장판이다 이렇게 제가 또 초성을 땄습니다. 혈액제재라는 거는요, 전혈, 전체 피, 우리 얼마 뽑을 수 있어요? 원래 400ml 뽑을 수 있는데 10% 추가해서 440까지 전혈을 뽑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또 따로 나왔었고, 농축된 적혈구요. 또 신선 동결 혈장. 우리 화상 환자 혈장 수혈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동결 혈장. 이 동결이 얼렸다 이 말인가요? 신선 동결 혈장. 이거 따로 혈액제재 뽑았다가 화상 환자한테 혈장 수혈할 수 있잖아요. 또 농축 혈소판.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 혈소판 놓으면 혈액 응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혈액 제재를 준비해 놓습니다. 혈색소나 백혈구는 혈액 제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색소랑 백혈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들이 다 혈액 제제라는 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고령자. 나이 먹었다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진 않죠?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80세야. 근데 자식이 정신질환자야.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될 수 있다. 부양 의무자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의료인의 결격 사유랑 달라요. 외우기 어려우시죠? 제가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정신질환자면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이죠. PP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PP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가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까지 하는 사람은 안 된다. 복권된 사람 제외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권이 로또예요? 회복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파산자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뭐 동생이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호 의무자 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정신질환자 상태로 소송 중인 사람. 소송 중인 사람이 정신질환자 이 금전 갈취할 목적으로 보호 의무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소송 중인 사람의 배우자 부부는 똑같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자 본인의 행방이 지금 불명이에요.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 되지 않아도 의료인은 가능해요. 의료인이 병원 차렸는데 망해가지고 파산됐는데 또 다른 병원 차려서 의료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죠? 그리고 간호사예요.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아닙니까? 조산사도 간호사니까 의료인은 그냥 의사랑 간호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파산됐다고 해서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호사예요. 의료인이죠. 아, 파산 선고했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의료인 자격증 박탈하면 되겠어요? 돈 어떻게 벌어요? 더 못 벌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다. 이거는 정신질환자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령자야. 파산 선고는 옛날에 받은 기억은 있지만 복권 됐어. 이제는 돈 벌 수 있어. 돈이 좀 있어. 이런 사람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어떤 사업이 있냐 그랬어요.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쫙 볼게요. 가볍게만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본 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외울 수는 없어요.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하냐? 구강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한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한다. 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하면은 충치 예방 아닙니까? 그래서 구강에 관련된 거지. 이게 뭐랑 관련된 거겠어요?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건 한마디로 대상자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죠. 사업장은 회사원이 있죠. 다 대상자를 분류한 겁니다. 노인,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임산부, 영유아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하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도 한다. 이 대상자들한테 다 보건사업 교육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구강보건사업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대충 찍을 수가 있어요. 백내장 수술했어. 한 달간은 수면할 때 눈을 비비지 말아라.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했어. 그 수술한 쪽을 위로 해요? 아래로 해요? 수술한 쪽을 위로 합니다. 그래야 이 압력을 받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구 운동조차도 피한다. 최소화한다. 다 맞는 말이겠어요. 귀가 아팠을 때 어느 쪽으로 눕습니까?
아픈 쪽은 바닥에 대지 않아요. 아픈 쪽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위, 수술한 쪽이 위죠. 수술한 쪽이 아픈 쪽이죠. 귀 수술도 마찬가지로 위로 가요. 근데 귀에서 농이 나와, 고림이 나와. 그랬을 때는 아래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해야 바닥으로 이 고림이 흘러내리지. 위로 하면은 막 그 위에서 이게 다 줄줄줄 다 밑으로 다 오염이 되니까요. 구강 체온을 재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요. 이러면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할게요. 그러나요? 10분 후에 측정할게요. 이러나요? 굉장히 온도 변화가 심하죠. 30분 후에 측정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거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죠. 환자를 이동 침대로 옮길 때 간호조무사의 신체를 보호하는 자세는요. 일단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혔어요. 양다리를 벌리죠. 벌린다는 것은 기저면을 넓힌다는 얘기죠.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양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 앞뒤로 벌리든 기저면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은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치지 않으면서 힘을 덜 쓰는 자세이다 해서 요양보사에서도 맨날 나오고 간호조무사에도 2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 진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임종에 5단계가 있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감정이 어떤 감정이 와요? 부분협, 우수.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분노가 차올라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러다가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년 봄 벚꽃까지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갔다 와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울해요. 이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울이라는 말은요. 말하지 않는다. 무언증,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우울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이게 임종의 5단계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것은 임종 단계에서 뭐냐?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쵸? 말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울이죠. 자포자기한다? 수용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뭐예요? 하수족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누워있어요. 그럼 발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쭉 펴있죠? 어느 순간은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씁니다. 발 지지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꺾여지도록요. 그럼 여러분 골반이 뻐들어지지 않게 허벅지의 외회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대전자 두루마리였어요. 이거 2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열 램프로 치료할 때 주의사항은요. 피부를 몇 분마다 볼까요? 5분마다 보래요. 자주 보래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회원부 열 램프 한다고 하면은 배행아이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